예, 경기도 하남시 최경준 의원입니다. 김용준 이사장님,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이후에 적극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지금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과 행사에 대한 조직의 체계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지금 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원래 목적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네, 수익성, 안정성, 기금의 네, 운영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네. 이 국민연금은 옛날에 이사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자산이야, 노후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회적이거나 국가적 트렌드에 맞춰서 이 운영의 성격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실제로 기금운용도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지금 그 책임활동 지침을 바꾼 이유가 되고 권한을 강화한 이유가 되겠죠, 그게. 왜냐하면 그 책임활동 지침에 보면 5조 2항의 수책위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건을,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 안건을 문제가 있으면 회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규정에는 수책위에서 결정한 것을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 그런데 올해 3월, 그러니까 비근한 예, 올해 3월에 삼성전자 사회이사 김종원, 박병구 이사 선임할 때 그 큰 글로벌 자문사 두 군데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선임된 두 사회이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취업 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가져야 될 견제 기능을 잘 다하지 못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준 거 맞죠? 나중에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네네. 어떤 과정이었는지. 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에서 먼저 이걸 동의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책위에서 안건을 회부가 다시 해달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책위를 열었는데 파행이 됐어요. 3명은 퇴장하고 나머지 분들이 기금운용본부가 이미 이양 결정한 거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주자라고 결정했다고 한 수책위원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책위에서 검토한 거는 기금운용본부는 이 주주권 행사에 관한 그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그 수책위에서 또 인정을 해줬던 그 가이드라인에 비추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어긋나게 기금운용본부가 그 결정을 했는지. 권한이 그거예요? 기능이 그거고? 아니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요. 마이크 가까이 대서 안 들려서. 말씀하신 대로 수책위는 그 수책위가 그 3분의 수책위원들의 3분의 1 이상 요구로 그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건을 회부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그 시간상 이쪽에 그 적절한 절차가 이게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나중에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아직 다 알겠는데 전부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그 자문사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사실은 따르지 않고 어쨌든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찬성 의견을 던졌습니다. 그럼 맞는 거죠? 예, 자,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자, 그럼 예. 장관님, 지금 네. 기금운용위원회 3개 자문위원회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수책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자정책 전문위원회 있죠? 네. 자, 수책위에서 여태까지 지금 왜 수책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전문가들의 더 의견을 더 받아서 충실하게 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대상이 한번 됐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기금운용 본부장 만나가지고 사전에 그 합병비율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수석과 복지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연금공단을 압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상화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하고, 그걸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책위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거 아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뒤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조금 더 이 수책위와 기금본부 간에 조금 더 소통이 더 이루어져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게 문제입니다. 의견이 그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운영본부가 결정하고 그 이후에 수책위가 만약 논의를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36건이 있는데 그 위에서 몇 가지는 보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제가 장관님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기금운용위원회 있잖아요. 세계 전문위원회 이상과 기능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셔야 됩니다. 역할을 정확히 해주시고 이것이 법적이고 제도적인 정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사장님,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작년 국감에서도 나온 게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 도덕적 해이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된 것도 기금운용본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대규모 기금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거를 그 내부에서 도덕적인 뭐 경계라든지 강함을 통해 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활동 지침처럼 뭐냐면 결정을 수책위가 하고 행사를 기금운용본부가 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상과 기능과 권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그 이번에 그 계기가 됐던 그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는 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1차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보다 명확하게 한번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 생각이 명확한 있습니다. 문제도 필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도 이제 법 개정을 좀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의사를 결정하고 행사하는 그 조직들의 기능과 구조와 권한, 위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또 일정한 목적이라든지 더 극단적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라도 다시 국정농단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대체적인 방향들을 논의해 주시고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번 그 정책 당국하고요. 한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